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책을 소개할 건데요. 바로 10대를 위한 우주과학 콘서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목차 저는 되게 간략적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 이 책의 간략적인 내용과 고른 이유, 그리고 책의 주제, 그리고 느낀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10대를 위한 우주과학 콘서트. 이 책은 지구과학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러 박사나 선생님들이 합작하여 만든 책으로 우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과 별과 우주의 탄생 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간단하게 이 방대한 우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원리를 알고 싶어서 선택하였습니다. 자, 우선 책의 주제들. 이 책은 7명의 작가가 하나의 주제를 맡아 그 주제에 대한 사실과 신기한 점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권홍진의 달콤한 별빛의 바나다, 황지혜의 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형범의 천문대의 시간, 이경훈의 은하수는 어디로 갔을까, 김기상의 현재는 과거의 열쇠, 최준영의 대항해 시대에서 대우주 시대로, 마지막으로 우성수의 마션으로 풀어보는 창의적 사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달콤한 별빛의 바나다. 권홍진이라는 판곡고 지구과학 교사가 만든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별이라는 것을 다시 정의했는데요. 바로 별은 스스로 비치는 천체라고 정의를 하여 달이나 다른 행성들은 별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태양이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라는 것을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구와 비교하여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109배라는 사실과 태양 900개가 들어가는 베텔게우스와 태양 반지름의 1700배인 유아이 스쿠트와 태양 반지름의 2500배인 스티븐스 2-8 등을 소개하고 별이 폭발하는 과정과 다양한 성당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황지혜라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턴문연구원 캠퍼스생이 만든 주제입니다. 별들의 고향인 성운에 대하여 구름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성운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자인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운 안에 있는 먼지 때문에 별빛 관측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성운의 크기를 재는 AU라는 단위를 설명하였고 이보다 더 큰 단위인 파색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1AU는 지구를 3750바퀴를 돌 수 있고 1파색은 7억 7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적외선으로 성운을 관측하거나 전파를 이용하여 성운을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파 망원경의 원리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천문대의 시간입니다. 이 주제는 전형범이라는 서울대학교 천문학 박사이자 천체 사진가가 만든 주제입니다. 전형범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맑은 날이 많은 도연산 천문대에서 일을 하며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천체망원경의 성능은 빛을 모으는 능력이 직광력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광학망원경, 우주망원경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전형범 박사는 주로 주제만 말하는 것이 아닌 도연산 천문대에서 있었던 일화와 천문학이 왜 재미있는지 소개를 하는 형식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다음으로 은하수는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이 주제는 이경훈이라는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부산 지구장이 만든 주제입니다. 은하수는 순우리말로 미리네라고 불리는데 이는 용을 뜻하는 미르와 강물을 뜻하는 네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로 과거에는 은하수 강물 속에 용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수가 존재하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는 그 수만 개 중 하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늘에서 은하를 볼 수 있으나 LED가 빛공해를 일으켜 현재 은하수를 맨하늘에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제밤하늘 협회 등을 만들며 국제밤하늘 보호공원 등을 만들며 빛공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려주는 주제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는 과거의 열쇠입니다. 이 주제는 김기상이라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 박사가 만든 주제입니다. 김기상 박사는 지질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지구과학의 정의와 지구과학에서 하는 일, 지구과학의 논리와 관하여 추론의 방법들 중 귀납적 방법과 연회적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지구과학들의 사실을 귀납적 방법으로 설명하며 여러 과학자들의 실수가 과학을 발전하고 있다는 예시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항해 시대에서 대우주 시대로 이 주제는 최준영이라는 국립부산과학관
교육연구실장이 만든 주제입니다. 2020년 나사에서 만든 인내라는 화성 탐사선 피서비어런스에 대해 소개를 하며 화성에서 살 수 있는 확률 등을 말했고, 외계행성의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3명의 사람에 대하여 소개를 하며 이들이 1995년 10월 태양과 유사한 별을 돌고 있는 외계행성을 발견하여 수상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계행성들을 찾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외계행성 탐사 시스템은 KMT-NET에 대하여 소개를 하였고, 지구와 가장 닮은 별인 티가든의 별 B의 존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션으로 풀어보는 창의적 사고입니다. 이 주제는 우성수라는 강사가 만든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고 객관식이나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사람들이 아니라고 4차 산업을 이끌 사람들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를 이끄는 7단계 문제 해결 프로세스인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인내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이런 단순해 보이는 직업 또한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마션에서 마크 와트니의 지구귀환 작전에 또 7단계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이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과학에 대하여 관심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약간 멍을 때리는 것을 좋아했고, 저는 사실 이런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과 관련하여 흥미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하여 천문학에서 별의 에너지와 별의 탄생 과정에서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태양의 성질과 이 은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번 계기로 좀 더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